안녕하세요. 안홍입니다. 20세기 말 21세기에 들어서 새로운 시대적 변화를 맞이해서 경제 상황이 전면적으로 뒤바뀌면서 노동자들도 이에 대응해 새로운 모습으로 변형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21세기의 노동자들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20세기에는 노동자들이 국가시장이라는 케이지 안에 갇혀서 살아왔는데 20세기 말 이후 이러한 케이지가 허물어지고 글로벌 시장 속으로 내몰리면서 노동자들의 생존 환경이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노동자들의 형태가 완전히 새롭게 바뀌고 노동정책 패러다임도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과거 16세기에 영국에서 1, 2차 인클로즈 운동이 벌어지면서 농촌에서 살던 농민들이 대거 방출되어 도시로 내몰리고 도시 근로자로 전면적인 변화를 맞이했던 모습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노동계, 정치권, 정부, 학계 할 것 없이 모두가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깨닫지 못하고 과거의 시각과 과거의 노동정책 패러다임으로 계속 배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노동자들을 더욱 위기로 내몰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그리고 21세기의 새로운 노동자들의 형태는 어떻게 바뀔 것이고 이에 대응한 새로운 노동정책 패러다임 시프트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0세기는 실로 케이지 노동자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각국 노동자들은 국내 시장이라는 케이지 안에 갇혀서 살았습니다. 이때에는 투자나 노동이 국내 시장에 갇혀 있었고 각국 기업들은 국내 노동자들을 고용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 시장 상황도 알 수 없었고 시장 개방이 되어지지 않아서 그곳으로 이동할 수도 없었고 다른 나라의 투자나 고용은 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때에는 각국의 노동계의 노동운동이나 정부의 노동정책은 모두 국내 시장 안에서 발생하는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특히 자본가의 수탈로부터 노동자들을 지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노동자들은 노조를 결성하고 각종 노동운동을 통해서 이 자본가들의 공동으로 대항하며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키고 임금을 지켰습니다. 또한 정부 역시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에 대한 전행이나 수탈을 방지하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최저임금 제도나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를 제어하고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정책들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국내 시장 안에서 노동자들 간 경쟁을 통해서 분배의 불균형이 이루어지는 문제는 이 정부가 뒤처진 노동자들을 각종 복지 혜택을 주어서 이 분배의 불균형을 해소했습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이 국내 시장 안에서 정부의 보호 안에서 제한된 경쟁을 하면서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고 안온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20세기 케이지 노동자 시대의 노동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말 21세기에 들어서 케이지 노동자들의 시대는 정원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정보화 혁명, 개방화 혁명, 글로벌화 혁명의 덕분에 각국의 투자 자본이나 노동자들은 국경을 넘어서 해외로 이전할 수 있게 되었고 각국에는 바깥에 저임 상품들의 공세나 노동자들의 공세가 확산되면서 글로벌 시장 안에서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 무한 경쟁을 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각국의 노동자들은 직간접적으로 초국적인 이동을 하게 되었고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이나 일자리를 괴멸시키며 임금을 저하시키고 저임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상황을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1세기에는 노동자들의 존재 양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즉, 그동안은 국내 시장 안에 갇혀서 국내에 있는 노동자들끼리 경쟁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세계 시장으로 나가서 글로벌 시장의 무한 경쟁과 해외의 수십억 신흥국 노동자들의 초저임 공세가 확산되는 가운데 그리고 세계 산업과 일자리 변화가 나날이 빨라지는 글로벌 초이동 시장 속에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21세기 글로벌라이트 노동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기존의 국내 시장 안에 갇혀 살던 케이지 노동자들은 줄줄이 밀려나며 대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저임 비정규직이 크게 양산되는 가운데 각국에는 상품 가격 파괴, 일자리 파괴, 임금 파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뛰어난 노동자들은 전 세계 시장으로 나가서 더욱 고임금을 받고 더 첨단 고부가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각국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해서 잘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노동계나 정부나 좌우 정치권 모두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과거의 시각과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바깥으로부터의 글로벌 대공세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음 5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각국 노동자들이 직접적으로 다른 나라로 이동하면서 각국에는 해외 노동자들의 공세가 확산되는 모습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노동자들이 다른 나라로 이동하기도 힘들었고 또한 다른 나라의 시장 상황을 알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국내에서 기업가들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20세기 말 이후 해외 시장의 고용 정보를 알고 또한 글로벌 초국적 이동성이 용이해지면서 각국 노동자들은 쉽게 다른 나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럽의 EU 노동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쉥겐 조약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서 일자리를 얻기가 용이해졌고 이에 따라서 일자리를 찾아서 국경을 뛰어넘어 대거 이동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의 노동자들은 임금이 높은 유럽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지브롤터 해협의 거센 파도를 헤치고 유럽으로 대거 밀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에서도 동남아의 노동자들은 일본이나 한국같이 임금이 높은 나라를 찾아서 대거 옮겨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주에서도 멕시코 노동자들이 늪지를 가로질러 미국 국경으로 대거 넘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서 멕시코 장벽을 거대하게 건설하고 있는데 이 역시 과거의 케이지 노동자 시대로 돌아가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더욱 심화되고 전면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둘째로는 각국의 노동력이 상품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대공세를 펼치는 모습입니다. 신흥국의 초저임 노동력이 각종 수출 상품 안에 탑재되어서 세계로 이동하면서 각국의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괴멸시키고 임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동남아의 일가게의 초저임 상품들이 만들어져서 한국이나 일본으로 대거 밀려 들어가면서 이곳에 있던 제조업들을 대거 괴물시키고 노동자들을 일자리에서 내몰고 저임 비정규직으로 대거 몰락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상품 가격 파괴, 임금 파괴, 일자리 파괴가 확산되면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몰락하고 임금이 저하되고 저임 비정규직이 확산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바깥의 초저임 공세는 이제는 일반 제조업을 건너서 첨단 산업 분야에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특히 중국 첨단 산업들이 한국이나 일본의 첨단 산업들을 대거 앞지르면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노동자들의 초국적 공세는 이같이 각국 노동자들이 직접적으로 다른 나라로 이동하기보다는 대부분 이 초저임 노동력이 수출 상품 안에 탑재돼서 다른 나라로 간접적인 이동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셋째로는 투자의 글로벌 이동에 의한 해외 노동자들의 공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말 이후 각국 투자 자본의 글로벌 이동성이 크게 높아지고 다른 나라로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더 뛰어난 투자 여건이나 더 뛰어난 노동 조건이 있는 나라를 찾아 대거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나라보다 투자 여건이나 노동 조건이 뒤처진 나라에서는 투자 자본이 대거 바깥으로 나가고 투자 조건이나 노동 조건이 다른 나라보다 뛰어난 나라에는 전 세계의 투자가 밀려들면서 고용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른 나라보다 투자 여건, 노동 조건이 뒤처진 나라에서는 일자리를 상대방에게 빼앗기는 상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의 이동을 통해서 각국 노동자들은 해외 노동자들의 공세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넷째로는 초국적 원격 노동이 확대되면서 해외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공세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의 노동자들이 인도에 앉아서 미국에 있는 각종 전화 서비스를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원거리에서도 다른 나라의 서비스를 대행해주는 초국적 원격 노동이 점점 더 용이해지고 점점 더 확산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나아가서 이제는 각국의 노동자들을 함께 비교하며 고용하는 그런 글로벌 비교 고용도 나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인자들이 업워크 같은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일이나 프로젝트를 올려놓으면 전 세계 각국에서 노동자들이 이를 보고서 서로 자신이 일을 맡기 위해서 경쟁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글로벌 휴먼 클라우드 노동이 확산되면서 이제는 각국 노동자들은 직접적으로 비교하며 고용할 수 있는 시대를 맞이했고, 앞으로 이러한 변화는 점점 더 확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섯째로는 각국의 내수 산업이나 서비스 산업 부문에도 바깥의 글로벌 공세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오프라인 각종 서비스들이 언택트 경제가 발전하면서 온라인으로 대거 옮겨가고 있고, 예를 들어 배달의 민족이나 부동산 서비스 앱이나 각종 서비스 앱들이 발전하면서 오프라인에 있는 서비스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대거 옮겨가고 있고, 나아가 이러한 각국의 온라인이 글로벌 단위에서 서로 연계되면서 이제는 이러한 서비스도 초국적인 비교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이 발전하면서 한 곳에서 전 세계 각국의 서비스를 비교하고 살아가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각국 노동자들은 앞으로는 하나의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안에서 전 세계에 일자리를 놓고 무한 경쟁을 하며 살아가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휴전선으로 북방이 막혀 있지만 앞으로 이것이 뚫리고 북쪽이 개방된다면 우리나라의 서비스 산업이나 내수 산업 노동자들도 북방의 중국이나 북한의 수억 명 노동자들과 무한 경쟁을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5가지 해외 노동자들의 공세가 각국에는 보이지 않게 나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외 노동자들의 글로벌 공세는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더욱 확대되고 전면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이 언택트 혁명,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혁명, AI 혁명 등이 계속 발전하면서 투자나 노동의 글로벌 이동성은 더욱 무한대로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다른 나라의 상품이나 노동자들을 더욱 쉽게 비교하며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결국 각국의 노동자들은 점점 더 글로벌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 결과 21세기의 각국 노동자들은 세계 시장 안에서 무한 경쟁을 하고 수십억의 신곡들의 초조임의 글로벌 대공세 속에서 살아가며 세계 산업 변화가 나날이 빨라지는 글로벌 초이동 시장 안에서 경쟁하고 살아가는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21세기 글로벌라이트 노동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20세기의 국가시장이라는 케이지 안에서 살아오던 노동자들은 21세기에는 글로벌 시장 안에서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글로벌라이트 노동자들로 대거 변신하게 될 전망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변신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3가지 변화 과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새로운 글로벌라이트 노동자들은 기존의 국가시장 안에 살던 케이지 노동자들을 줄줄이 몰아내면서 노동시장을 전면적으로 재편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각국의 노동시장은 케이지 노동시장에서 새로운 글로벌라이트 중심의 노동시장으로 바뀌는 모습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해도 이미 10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만들어졌고, 전체 노동자의 36%의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변신했는데, 그 모습이야말로 새로운 글로벌라이트 노동자 시대의 모습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해외의 글로벌라이트 노동자들은 각국의 케이지 노동자들을 줄줄이 밀어내고 각국의 노동시장을 전면적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노동자같이 세계적인 첨단 기술 노동자들이 뒤처진 각국의 첨단 산업 노동자들을 줄줄이 밀어내며 시장을 확대하는 모습을 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글로벌 시장 시대의 대중 노동자라고 할 중국이나 인도의 수억 노동자들이 세계 생산기지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상품들이 전 세계로 공급되면서 각국의 동종업종의 기업이나 노동자들을 대거 괴멸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은 기계나 자동화로 대체할 수 없고 노동자들이 직접 손으로 만들어야 하는 커피 농장이나 수공 카페트를 짜는 업종에서는 네팔의 소녀들 같은 세계 최저임금의 노동자들이 다른 나라의 동종 업종의 노동자들을 밀어내는 모습을 들 수 있습니다. 결국 각국의 노동자들은 첨단 산업부문이나 일반 제조업부문이나 저임 수공업부문 할 것 없이 바깥에 글로벌 공세가 확산되면서 기존의 케이지 노동자들이 대거 몰락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보다 더 뛰어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각국의 노동자들은 전 세계로 나아가서 더욱 임금을 높이며 발전할 수 있지만, 반면에 다수는 바깥의 공세로 인해서 대거 괴멸되면서 저임 비정규직으로 전락하는 모습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동안 국내 임금을 중심으로 살아가던 케이지 노동자들이 이제는 세계 임금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바깥의 글로벌라이트 노동자들에 의해서 대거 밀려나면서 결국 각국 노동시장은 세계 임금 노동자들이 지배하는 변화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각국 노동자들은 국내 시장 안에서 국내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생활해 왔습니다. 각국의 경제를 따로따로 운영했기 때문에 한국이나 스웨덴이나 미국이나 인도나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의 임금, 노동 차이가 났고, 스웨덴의 청소부의 임금은 아프리카 국가의 최고 수준의 임금과 맞먹는 그러한 격차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각국의 임금은 바깥에 영향 없이 독자적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각국 노동자들의 경쟁이 확대되고 세계 단위에서 초국적 비교 고용이 확산되면서 각국 노동자들은 세계 임금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똑같은 일을 하는 다른 나라 노동자들의 임금은 서로 비슷해지면서 하나의 세계 임금으로 수렴되는 모습이 나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실리콘밸리의 첨단 기술 노동자 임금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똑같은 일을 하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의 첨단 기술자의 임금을 그보다 3분의 1가량만 준다면 곧바로 이러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실리콘밸리에서 스카우트 손길이 뻗쳐지게 되고, 결국 이들의 임금이 점차 오르게 되고 결국에는 실리콘밸리의 노동자들과 비슷한 임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 상품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중국이나 인도에 있는 세계 생산기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다른 나라 동종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중국이나 인도의 노동자들은 이러한 세계 규모의 생산을 통해서 자본 장비율이 훨씬 높을 수밖에 없고 이들의 생산성은 훨씬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동자들이 공급하는 상품들이 다른 나라의 동종업종의 상품들을 대거 밀어내고 노동자들을 일자리에서 밀어내며 결과를 유발하게 됩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중국이나 인도 노동자들과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의 임금은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동안 각국은 국내 교육 수준도 틀리고 노동자를 뒷받침하는 각종 인프라나 클러스터 수준도 틀리고 기본 여건이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의 경쟁력이 각국의 사회 여건이나 사회 기반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각국 노동자들은 정보화 혁명의 영향으로 점점 더 세계 단위에서 각종 교육이나 재교육이나 다른 나라의 첨단 기술이나 지식들을 쉽게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후진국 노동자들의 지식 장비율도 빠르게 높아지고 결국 선진국과 별 차이 없는 대등한 수준으로 발전하게 될 전망입니다. 그것이 글로벌 지식정보화 혁명 시대의 불가피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후진국 노동자들은 더 선진국 노동자들과 점점 더 비슷한 지식기술력을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서 대등한 경쟁을 벌이면서 결국 세계 시장에서 고임금을 유지하던 선진국의 첨단 지식기술 노동자들까지 이러한 신흥국 수억 노동자들의 공세에 밀려서 점점 더 임금이 저하되고 세계 임금 수준으로 맞춰지는 변화를 맞이하게 될 전망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존의 국가시장이라는 케이지 안에서 살던 각국의 노동자들은 국내의 각종 교육, 재교육 또한 각종 인프라 클러스터를 활용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러한 국내 소싱에 의존하는 기존의 케이지 노동자들은 결코 바깥에서 세계 최고의 글로벌 교육이나 재교육이나 글로벌 인프라나 글로벌 클러스터를 이용하며 글로벌 경쟁에 나서는 해외의 글로벌 라이트 노동자들에게 적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각국은
국내 노동자들이 이런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교육 서비스, 재교육 서비스, 노동 서비스,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고, 또한 글로벌 인프라나 글로벌 클러스터를 확충해주면서 뒷받침하는 데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뒷받침으로 해서 글로벌 경쟁에 나서는 새로운 노동자들이 21세기의 글로벌 라이트 노동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국내에 뒤처진 제한된 자원만 국내 소싱에서 활용하는 케이지 노동자들 가지고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자원을 활용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산업 변화에 긴밀하게 대응해서 변신하면서 새로운 신산업으로 선도적으로 진출하는 글로벌 라이트 노동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각국의 케이지 노동자들은 바깥의 글로벌 라이트 노동자들의 공세로 인해서 줄줄이 밀려나고 대체하면서 결국 21세기의 글로벌 라이트 노동자들이 전 세계의 노동시장을 지배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진국들은 국내 노동자들을 AI 노동자로 전환시키는 데 나섬으로써 새로운 AI 노동자들의 시대가 열릴 전망입니다. 이미 각국은 AI 산업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 치열하게 격돌하고 있고, 특히 미국과 중국은 AI 패권을 잡는 것이 21세기 패권을 잡는 가장 중요한 중심축이 될 것으로 예견하고 AI 패권을 잡는데 사활을 걸고 총력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AI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개별 맞춤형 그런 교육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고, AI는 세계 산업의 빠른 변화에 대응해서 신산업, 신기술들을 실시간으로 재교육을 시킴으로써 국내의 노동자들이 세계 산업 변화에 선도적으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AI는 전 세계 일자리 매칭 서비스들을 통해서 세계에서 자신에게 가장 맞는 그런 일자리들을 추천받아서 그곳으로 계속 옮겨가게 만들어 줌으로써 세계 산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게 만들 전망입니다. 특히 앞으로는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AI 서비스를 연계해서 제공함으로써 노동자들이 더욱 첨단화시키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미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들도 AI 산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새로운 AI 서비스를 국내 노동자들에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무한 경쟁에서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 뒤처지지 않고 생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받침하는 데 나설 전망입니다. 결국 중국 같은 나라는 수억 명의 AI 노동자들의 군단을 만들어서 이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주요 산업 패권을 장악하는 데 나설 전망입니다. 그 결과 앞으로 선후진국들 모두 AI 노동자들을 대대적으로 육성해서 결국 세계 시장에서 AI 노동자들이 무한 경쟁을 하고 살아가는 AI 노동자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전망입니다. 결국 20세기의 KG 노동자가 21세기에는 글로벌 라이트 노동자나 AI 노동자로 대변신하는 것은 필연적이고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잇따라 선진국들은 국내 노동자들의 자본 장비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각종 글로벌 소싱을 지원하고 글로벌 인프라나 글로벌 클러스터를 뒷받침하며 국내 노동자들의 글로벌 장비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고, 이와 함께 앞으로 AI 장비를 높이는 데 주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20세기에 국내 시장이라는 케이지 안에서 제한된 경쟁을 하고 안온하게 살아가던 각국의 노동자들은 21세기에는 세계 시장 안에서 글로벌 무한 경쟁 속에서 세계 글로벌 라이트 노동자들과 AI 노동자들과 무한 격돌하는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과거의 KG 노동자들의 방식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새로운 노동개혁, 노동정책 패러다임 대전환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과거 KG 국내 시장 안에서 자본가들에 대응해서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려던 시각을 벗어나서 이제는 해외 노동자들의 글로벌 대공세로부터 국내 노동자들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대전환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처럼 국내 자본가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한다고 국내 자본가를 옥죄고 노동자들 최저임금을 높이고 해고를 금지하고 뒤처진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과거의 방식으로 대응하면 새로운 글로벌 무한 경쟁 속에서 국내 노동자들을 살아남게 하기는커녕 정부의 기대서, 복지의 기대서
변화를 거부하고 버티려 하다가 결국 글로벌 무한 경쟁과 세계 산업 변화에 더욱 뒤처져 더욱 몰락하게 만드는 결과를 유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노동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이고도 전면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제는 기존의 시각과 패러다임과 접근법을 완전히 바꿔야 노동자들을 살릴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줄줄이 새로운 노동개혁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깨닫지 못하고 노동계나 좌우정치권이나 정부나 학계 할 것 없이 모두 과거의 케이지 노동자 시대의 국내 자본가와 노동자만 바라보는 시각으로 노동자의 문제를 대응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국가시장 시대의 국내 시장 안에서의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만 바라보던 그러한 1차원적인 시각으로는 노동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국내의 자본가와 노동자들이 이 바깥의 글로벌 기업과 노동자들의 대공세로 인해서 함께 공멸하고 있는 글로벌 단위에서의 상황을 함께 바라보는, 함께 고려하는 2차원적인 접근이 필수화된 상황입니다. 그래야 올바로 노동정책을 시행하고 노동자들을 살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지금도 모든 노동자들의 위기나 저임 비정규직이 확산되는 문제들이 국내 자본가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과거의 시각에 사로잡혀서 모두 국내 기업들을 옥죄고 자본가들을 때리고 대기업들을 때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른 선진국에서는 바깥의 글로벌 공세로 국내 기업과 노동자들이 공멸하는 상황을 맞이해서 온 국가적으로 기업, 노동자, 대기업, 정부, 학계 할 것 없이 모두가 협력해서 이에 공동대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의 시각에 사로잡혀서 모두 자본가 때리기에만 나서면서 결국 국내 기업과 노동자들이 더욱 몰락하게 만드는 결과를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문정부의 노동정책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자본가로부터 국내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각으로 대응한 결과 이제는 1000만 비정규직이 되었고 청년 실업률이 급증하는 등 노동자들의 고통은 더욱 심화되고 전면화되는 상황을 유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나라의 노동계나 좌우정치권이나 정부나 학계 할 것 없이 모두 기존의 노동자들에 대한 시각, 노동정책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노동자들을 살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노동계는 기존의 시각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지금 국내 기업들도 해외의 글로벌 대공세로 인해서 대거 몰락하는 위기를 맞이했고 한계의 기업들이 크게 양산되고 있으면 나아가 대기업들까지 줄줄이 위기를 맞이하는 상황에서 국내 자본가만 때리는 강성 노동투쟁을 확대하는 것은 실로 시대착오이며 결국 노동자들을 더 죽이는 결과만 유발하게 될 뿐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똑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들보다 10배 임금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을 더 올리라고 강성 노동투쟁을 벌이는 것은 중단해야 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 바깥의 공세에 대응해서 함께 대응하면서 함께 생존을 도모하고 함께 일자리를 늘리고 임금을 높이는 쪽으로 새로운 시각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좌우 정치권도 기존의 노동자에 대한 시각이나 노동정책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먼저 좌파 정치권의 경우에 기존의 좌파 정책이나 이 사회주의 노동정책이란 과거의 케이지 노동자 시대의 시각으로 국내 자본가로부터 노동자들을 지키는 것인데 지금 노동자들의 위기는 바깥의 글로벌 대공세로 인해서 유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의 시각으로 국내 자본가 때리기만 하고 있다가는 결국 투자가 불가능한, 고용이 불가능한 나라를 만들어 자본가, 노동자 모두 공멸하는 결과를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국내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각종 조치나 또는 해고를 금지하는 조치 등으로 노동자들을 보호할 경우에 이들이 글로벌 무한경쟁이나 글로벌 초이동 시장의 세계 산업과 일자리 변화에 맞춰서 힘든 변신에 나서기보다 오히려 정부의 지원에 기대해서 정부의 보호에 기대해서 고산업에 눌러앉아서 버티게 되면서 결국 온 나라가 좀비 기업과 좀비 노동자들로 가득 차는 상황을 유발하게 되면서 중장기적인 위기를 필연적으로 유발하게 됩니다. 결국 케이지 노동자 시대의 좌파 노동정책, 사회주의 노동정책은 글로벌 시장 시대는 완전히 효용성을 잃고 끝난 것임을 분명히 직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좌파의 노동자에 대한 시각이나 노동정책 패러에 대한 전면적인 시각의 전환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우파 정치권의 노동자들에 대한 시각이나 노동정책 패러다임도 전면적인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우파 정치권은 노동 유연함을 시켜놓고 시장 기능에 맡겨놓고 방치하는 것이 노동정책의 기본 노선인데, 그렇게 해서는 국내 노동자들이 글로벌 무한경쟁이나 신궁 초주인 노동자들의 대공세나 세계산업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대부분 뒤처져 몰락하고 장기적인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들을 방치할 것이 아니고 이들에게 다른 나라보다 더 뛰어난 투자 여건을 마련해주고 더 뛰어난 글로벌 소싱, 교육, 재교육 체계를 구축해주고 글로벌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또한 세계 산업 변화 속도보다 더 기민하게 노동자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신산업으로 계속 기민하게 옮겨주는 새로운 일자리 이전 지원 체제를 구축해주고, 글로벌 인프라와 글로벌 클러스터도 구축해주고, 나아가서 AI 장비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AI 서비스도 제공하면서 국내 노동자들의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해서 글로벌 무한 경쟁에서 최대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국내 노동자들이 글로벌 시장의 무한 경쟁에서 최대한 살아남아야 국가 경제나 일자리나 복지를 유지할 수 있고 21세기의 생존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노동계, 정치권, 정부 모두 20세기의 케이지 노동자 시대의 지각에 입각한 노동정책에서 모두 벗어나서 이제는 21세기 글로벌 라이트 노동자 시대, AI 노동자 시대에 부응한 새로운 신노동정책으로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노동자들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고 국내 양극화를 해결하고 국가 사회의 통합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